여러분, 윤창중 칼럼 세상 TV, 윤칼세 TV가 긴급 마련한 호의 생방송 칼럼이 잠시 후 4시 정각부터 시작됩니다. 윤칼세 TV 호의 생방송 칼럼 잠시 후 4시부터 시작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의 호의 생방송 칼럼입니다. 윤칼세 TV가 방금 전 생방송 칼럼을 하고서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긴급히 호의 생방송 칼럼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세상은 사필 규정입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 대한민국 권력의 상징인, 권력의 심장인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달라는 특검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되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허용하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의 특검 요구. 특검이 청와대를 쳐들어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특검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서 각하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같은 치욕적인 사건은 제 기억으로는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30년이 넘도록 관찰해온 저로서는 정치 특검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사건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청와대는 어떤 곳입니까?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심장인 것입니다. 그 최고 권력의 심장에 특검이 쳐들어가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거기에 있는 국가 기밀, 국가적 기밀, 안보 기밀, 이루 말할 수 없는 국가 최고급 정보를 담고 있는 문서를 또는 물증을 가져온다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검사라는 이름의 만용이고 오만이고 불법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특검은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탄핵하고 구속시켜버려야 한다는 광화문 촛불 시위의 눈치를 보는, 광화문 촛불
광란극의 푸들이라는 비난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는 그 특검의 요구가 법원에 의해서 기각도 아니고 각하된 겁니다. 각하란 무슨 의미냐면 소송 청구가 부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아예 내용을 심리조차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절차가 바로 각하인 겁니다. 내용을 쳐다보지도 않고 던져버리는 것이 각하인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치욕을 겪게 된 겁니다. 대한민국 헌정사, 대한민국 사법부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설치된 박영수 특검의 존재 이유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특검의 존재 이유가 원천적으로 사라졌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대한민국 최고 대기업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그 하나만 놓고 볼 때도 특검이 얼마만큼 정치적 수사 행보를 벌여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도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보기 좋게 기각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런 수모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수 특검은 또다시 청와대 비서실장과 청와대 경호실장을 상대로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용해 달라는 그 요구를 했다가 기각도 아니고 각하돼 버리는 치욕을 겪게 된 것입니다. 사필규정인 것입니다. 이로써 사필규정이라는 네 글자에 엄숙한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횡령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영장을 다시 신청한 상태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최순실 사건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공금 횡령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영장 신청을 2번이나 한 겁니까? 삼성전자는 동네 전파상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기업인 것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먹고 사는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대기업인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은 분명히 이런 사실을 알고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최순실 정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
자신이 한 건을 하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이처럼 무리한 강행을 일삼다가 마침내 법원에 의해서 각하되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요청한 그 요구가 각하되는 사법부 사상 별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치욕을 겪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특검의 공정성은 이미 저 윤창중이가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이번 각하 결정으로 인해서 특검의 공정성은 치명적인 상처를 받은 차원을 넘어서 그 공정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바꿔 말하면 특검은 쑥대밭이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의 일관된 주장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주변 인물에 대해서 추호의 감정적 편들기를 위한 것이 아님을 저는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히 법치 민주주의 국가이고 전 세계에서 10위권에 들고 있는 경제 강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강국에 걸맞는 법치 민주주의가 무엇보다도 위기 시대, 국가적 위기, 국가적 실현 때에는 헌법, 법률, 원칙에 의거해서 사건을 해결하면서 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법치 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수사 조사 한번 하지 않고 중간 수사 결과라는 것을 허겁지겁 졸속으로 급조해서 일국의 대통령을 범죄 조직을 함께 공모한 그 공모 조직의 수괴로 만든 것이 바로 대한민국 검찰인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법률적으로 따져볼 때에 과오, 잘못이 있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정의를 위해서 마땅히 대통령에 대해서도 그런 수사 결과, 그 수사 결과를 당연히 발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고영태라는 사람이 최순실 등을 쳐먹기 위해서 고영태라는 그 사람의 과거 전력을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고영태라는 사람이 최순실 일당의 최순실을 등쳐먹기 위한 그 구도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인 사건, 그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고영태와 고영태의 하수인 김수현 간의 그 녹화 파일이, 그리고 그 김수현이 그 녹음한 파일이 2000여 개나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검찰이 이걸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3개월이 훨씬 지나도록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그것을 왜 공개하지 않았느냐. 그 엄청나게 많은 수사 진행 상황을 언론에 흘려가지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그 의혹 덩어리를 불려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난도질하고 생매장한 그 검찰. 저는 검찰총장 김수남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왜 고영태와 김수현 간의 구도, 최순실의 등을 쳐먹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끼워 넣어 맞춘 그 날조 조작의 구도에 관한 명백한 녹음 파일을 여태 공개하지 않았는가?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검찰의 엉터리 졸속 날조 중간수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대한민국 야당은 당시 새누리당 비박계, 이명박 정권 시절 이명박계라고 하는 MB계가 99.9%인 이명박계가 주동이 돼가지고 야당과 이명박계가 내통해서 저지른 사건이 바로 탄핵인 것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미 끝내놓고서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 특검의 수사팀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단행한다는 것이 법률을 떠나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는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윤창중은 이것은 반헌법적인 인민재판이고 여론재판이고 마녀사냥이라고 저는 주장했던 것입니다. 저희 주장에는 법률적, 객관적 타당성과 논리성이 100% 이상 저는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주장에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대한민국 태극기 진영이 집회를 시작했던 것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어찌 탄핵이 원천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검은 처음부터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유를 내용을 보면 정말 기도 차지 않습니다. 검찰의 그 중간 수사 결과라는 그 졸속의 날조 그 엉터리 수사 결과를 그대로 뺏긴 것이 국회의 탄핵 소추 이유입니다. 네?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신문에 난 그 대한민국 좌파 언론, 조선일보, TV조선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단 하나의 예도 없이 대한민국 언론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졌다, 뭐뭐라는 의혹이다, 뭐뭐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대한민국 신문기자, 방송기자, 인터넷 뉴스 기자들이 앉아서 머리 굴려서 쓴 그 상상력을 총동원한 상식 이하의 그 의혹 덩어리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추 이유서에 집어넣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이라는 사람은 계속 탄핵 소추 이유서를 고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탄핵시켜가지고 완전 식물 대통령, 유령 대통령으로 만들어 놓고서 지금 와서 탄핵 소추안 그 내용을 변경하는 나라. 이게 정말
나랍니까 이게? 이게 나랍니까? 어떻게 탄핵이 원천무효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법조 인사들, 법조계 인사들, 대한민국의 지식인들, 신문, 언론사, 기자들, 신문, 방송학 교수들, 정치학과 교수들 입안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일제히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하야해야 되고 즉각 하야가 어려우면 헌법과 법에 따라서 탄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갔던 게 대한민국인 것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대한민국 모든 분야가 얼마나 엉터리이고 그 깊이가 얕은지를, 그 얕음을 전 세계에 공개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러더니 드디어 특검이 구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야당만 추천한 특별검사를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게 만드는 겁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말이죠. 정말 당신네들은 내가 볼 때 국회의원 배지 다 떼야 됩니다. 어떻게 야당이 특검법을 단독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과시킨다는 말입니까?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박영수 씨의 전력을 당시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 몰랐다는 말입니까? 당신네들도 광화문 촛불 시위에 완전히 영합하고 눈치 보고 편승하기 위해서 그런 당신네들도 공동범인입니다. 공범인 겁니다. 이 대한민국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 엉터리 탄핵을 하는 데 있어서 1등 공실은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잘 해먹었던 이른바 친이계, 유승민, 김무성, 주호영, 정병국, 네? 이런 친이계들, 그리고 김문수, 당시 탄핵 강경파였던 김문수, 나경원, 이런 사람들이 공범일 뿐만 아니라 지금 친박계라고 해가지고 자유한국당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공범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두 명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되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임명하게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박영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박근혜 정권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특검의 수사팀장이 누굽니까? 특검의 수사팀장인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국정원 댓글 사건 때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공명심,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공명심이 문제가 돼서 논란이 돼서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그야말로 물을 먹은 사람인 거죠. 보통 억하심정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수사팀장에 갖다 놓은 박영수 특검은 불공정 수사를 하라고 갖다 놓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문제의 JTBC가 보도한 그 태블릿 PC
태블릿 PC 문제에 대한 특검의 그 면밀한 그 수사가 왜 없었습니까? 그 전 국민이 그 태블릿 PC가 과연 최순실이 소유자이냐, 소유주이냐, 주인이 최순실이냐, 최순실은 과연 태블릿 PC를 사용할 줄 아느냐. 거기에 모든 관심이 쏠려 있고 바로 JTBC의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 보도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완전히 전복됐는데, 그것을 특검이 가장 먼저 명명백백하게 수사를 했어야 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왜 안 했습니까? 엉뚱하게 어떤 수사를 했습니까? 블랙리스트 수사를 한 거 아닙니까? 블랙리스트 수사를 해서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권력의 가도를 달려온 김기춘 씨를 구속시키고 박근혜 정권에서 가장 화려한 권력의 가도를 달려온 조윤선의 손목에 쇠고랑을 채워가지고 광화문 촛불 시위 세력과 대한민국 좌파의 개가 된, 좌익의 주구가 된 언론으로부터 환호를 듣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번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저는 근본적으로 재벌의 세습 체제에 대해서는 극도의 저항감,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기업에 사실상 총수락할 수 있는 사람을 전 세계 언론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구치소를 들락거리게 하고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그 엄청난 지옥을 안겨주는 거, 그게 특검이 해야 될 일입니까?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니까 그 영장에 공금 횡령죄를 집어넣어가지고 법원으로 하여금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그 간교한 기술을 국민들이 과연 모를 것 같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탄핵은 이번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요구가 각하됨으로써 원천무효다, 원천무효임이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극명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정말 세상 사는 사필 규정인 것입니다. 저하고 지금 윤창중 관람사장 그 TV의 기술 협력을 전적으로 해주고 있는 우리 일요서울 TV팀과 정오 생방송 칼럼, 목요 칼럼을 마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오니까 바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요구가 각하됐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떠오른 것은 모든 것은 사필 규정이구나. 아, 이럴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대한 오만, 자기가 권력을 갖게 되고 완장을 착각을 해서 특검의 활동 기간이 지구가 종말할 때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다면 그것은
세상을 모르는 것이고 인격 수양이 덜 된 것이고 인생의 오묘한 진리에 대한 무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이 승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서 태극기를 휘두르고 태극기를 칭칭 몸에다 감싸면서 애국가를 부르면서 탄핵 원천 무효, 탄핵 불복종 운동을 벌였던 여러분의 고귀한 뜻이 마침내 사필 규정임을 거듭거듭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정치 특검, 박영수 정치 특검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도록 무소불위의 권력 행사를 중단하도록 우리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의 모든 역량과 저력을 총동원해서 박영수 특검을 타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이 원천 무효다,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번 확인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지금 이 생방송 호의 생방송 칼럼을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로부터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 PD. 네네. 어떤 질문들이 좀 나왔죠? 네. 질문이라기 하긴 좀 뭐하고요. 네. 시청자분들께서 기각과 각하의 차이를 잘 모르시는데 네. 각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렇죠. 이 각하라는 것은 소송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바꿔 말하면 특검이 제출한 청와대 압수수색 허용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또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특검에서 제출한 그 내용을 갖고서 재판부에서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재판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 하고 방망이 치고 끝내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특검으로서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치욕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는 거하고 각하하는 거하고는 뭐냐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리도 하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겠다, 던져버리겠다. 이게 이제 각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지난번 일요일 날 그 대구 그 시국 토크쇼에서도 그 참석한 한 여성분이 저한테 물어왔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행정법원에서 이 검토를 하고서 이건 뭐 심리할 필요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죠. 네. 사필 규정이다. 이런 이제 그 탄핵 기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댓글들이 이런 그 실시간 채팅이 올라오고 있군요. 네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용 씨,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씨에 대한 그 구속영장도 저는 마땅히
기각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특검에서 이른바 혹부치기라고 해가지고 도저히 법원에서 영장 발부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돌려막기 수사죠. 돌려막기 수사를 해가지고 이 혹부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것에서 벗어나야만 대한민국도 법치민주주의 국가라든가 선진국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마땅히 이재용 씨에 대한 영장 재신청, 재청구는 그야말로 기각된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있죠? 걱정들을 굉장히 하시는군요. 헌재에서 만약에 인용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네. 오늘 윤창중 칼럼스랑 TV 생방송 목요 생방송 칼럼을 하는 날입니다만 점점 윤창중 칼럼 세상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개국한 지 정확하게 한 달을 되는 날입니다.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참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일요일이죠. 부산에서 열리는 오후 2시, 일요일 오후 2시 부산 연제구의 다이아몬드 호텔, 연제구 다이아몬드 호텔에서 열리는 그 윤창중 시국 토크쇼, 그리고 2월 26일이죠. 2월 26일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26일 그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열리는 이태원동 캐피털 호텔에서 열리는 윤창중 시국 토크쇼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시청을 하시면서 그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종을 눌러주시면 윤창중 칼럼 세상이 방송을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알람이 울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교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